모빌리티와 로보틱스 기술을 융합한 변신형 이동 로봇 타이거. 인간이 공간을 정복하기 위해 달려온 자동차의 진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는 그야말로 기술과 기술의 결합. 최근 자동차 업계들이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새로운 또 기술들도 많이 선을 보였고, 특히 전기동력은 뭐 이미 이제는 양산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커넥티드 카입니다. 우리가 소위 뭐 레벨 5까지의 자율주행차를 본다면 레벨 2, 레벨 3 초기까지의 이러한 기술들이 많이 선보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로 말하면 편의와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다양한 게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으로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될 미래차 시대. 새로운 세상이 가져다줄 변화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가전제품의 이미지가 자동차, 즉 모빌리티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전기차 또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개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재작년에 현대차에서 UAM 같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쪽도 발표를 했을 정도로 자동차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현재 울산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충전소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는 수소차와 전기차를 충전할 충전소가 얼마나 될까요? 3월 말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9개, 전기차는 이에 비해 훨씬 많은 숫자인 1,86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인프라 확산으로 인한 전기차 보급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어떤 대기, 어떤 수요나 전기차 보급 계획 이런 걸 보면 30에서 50% 정도가 전기차로 바뀔 거다. 결국 3,000에서 4,500만 대 정도가 팔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거든요. 10년에서 20년 후에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중국까지 포함한 이런 어떤 큰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대부분의 신차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기대감 속에서 국내 첫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탑재한 이 차는 과거 포니를 계승한 헤리티지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출시되자마자 사전 예약이 마감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는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년까지 테슬라가 독주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독주가 주춤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7만 대를 아이오닉 5를 생산할 예정으로 있는데 국내 공급이 2만 6천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2만 6천 대 정도가 단 이틀 만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또 유럽으로 수출하는 3천 대 정도도 며칠 만에 1만 대 이상이 예약이 되면서 이미 시장이 예약이 끝났다고 볼 정도거든요. 그만큼 아이오닉 5는 완성도가 뛰어날 정도로 미래지향적인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차 시대를 겨냥해 빠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전기차 계획을 발표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독일 벤츠는 2039년까지 전 차종의 전동화 계획을 발표했고, 폴크스바겐 그룹은 2029년까지 전기차 75종을, 볼보는 2030년부터 전기차를 100%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제규어 랜드로버는 2025년부터 제규어의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판매하고, 미국 GM은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차량을 전면 중단하며 본격적인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경 규제를 의무화하면서 이제는 유로 7을 2025년쯤에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전 사이클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과정에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컨트롤하고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결국 메이커 입장에서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만 그 환경 규제에 적합한 기업체가 될 수 있고, 현재의 현대기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이 물량 그대로 전기차가 빠진다라고 하면 연간 벌과금만 해도 올해만 해도 약 3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전기차의 대두, 그다음에 전기차의 대중화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역시 미래차 시대에 발맞춰 그 계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올해를 2025년 전략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단순한 자동차 제조 회사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 도약한다는 강한 포부를 밝힌 겁니다. 자동차나 이러한 항공산업 그리고 로봇 산업이 약간 이질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자동차 산업의 모태는 항공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로봇 기술이 그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발전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산업 간에 상당히 보완성이 큰 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워낙 이 산업들의 그 항공산업은 규모가 엄청 크면서 또 기술의 복잡성이 상당히 그 자동차보다도 더 높은 그런 산업이고, 또 지금 자동차 분야에서도 전기동력뿐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 굉장히 그 다각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 고향에 있는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이곳은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것들을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동차 테마파크입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신차뿐만 아니라 공상과학에서나 볼 법한 다양한 차량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차들은 직접 탑승해보고 시승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핵심은 상설 전시 공간에서 만나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7월 새롭게 단장된 전시장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친환경 이동성과 이동의 자유, 연결된 이동성, 이 세 가지를 테마로 수소연료 전지와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기술 같은 콘텐츠들로 꾸며놓았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S링크입니다. S링크는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다양한 경험과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S링크는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공간,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시키는 미래의 차량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내부에서는 여가와 휴식 그리고 쇼핑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집에 있는 불을 끄는 스마트홈 컨트롤을 비롯해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는 등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한 놀라운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미디어 테이블로 가져오셔서 또 하나의 볼거리는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 대한 원리를 접해보는 부품 전시입니다. 수소 차량의 모형 부품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의 원리를 파악하고 공기 정화 방식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3단계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갖춘 수소연료 전지의 수소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고 거의 공해물질을 일으키지 않아 오직 물과 깨끗한 공기만을 배출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한 수소전기 자동차 넥소의 실제 부품들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스마트 무빙 트윈 펜듈럼도 놓칠 수 없는 재미입니다. 관람객들은 멋진 쇼를 구경하듯 빠져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미래 차량에서는 차량 간의 인식 정보를 상호 교류하면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와 집, 사람 모두가 연결되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초연결 시대를 감성적으로 표현한 인터랙티브 아트 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양에 본사를 둔 이 기업 역시 친환경 차량 생산에 중점을 두고 미래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력이 바로 탄소 섬유인데요. 가볍고 부식이 안 되는 탄소 섬유는 향후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이 기술은 이전의 회사, 원래 회사인 한국하이바의 기술이 우리 회사에 접목돼 있고요. 50년 축적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로 저희는 이제 전기 버스뿐만 아니라 전기 승용차나 전기 SUV, 또 전기 요트, 또 나르는 비행기, 드론 이런 것 등에까지 미래의 비이클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들은 기업에서 모두 자체 개발 중인데요. 이곳의 스마트 BMS 기술 역시 매우 획기적입니다. 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BMS는 화재 예방은 물론 배터리 수명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만든 스마트 BMS는 그런 배터리 불량셀이 있더라도 그 불량셀을 먼저 찾아내서 그런 불량셀이 생기는 원인까지를 파악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또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BMS입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버스는 일회 충전으로 350km 이상 운행될 만큼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BMS 기술이 적용되면 차의 위치와 상태 파악에 용이하고 소프트웨어를 자체 분석해서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시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기업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제작과 함께 전기 선박과 요트 등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그 모터 2개, 배터리 시스템, 전자제어 시스템 그런 것들을 장착해서 전기 요트로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고 하면 약 100만 원 이내에서 연료비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경제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솔루션을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팔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네 발로 걷는 로봇개 스팟. 이 로봇을 만든 기업을 현대차가 약 1조 원에 인수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로봇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해 발빠르게 대처한 것입니다. 그 로봇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수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로봇 자체의 각종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신호를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액션을 취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자율주행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거든요. 걸어다니는 무인 모빌리티 타이거는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약 12kg 무게의 4개의 다리와 바퀴를 가진 타이거는 지나기 힘든 지형을 통과할 때는 로봇 다리의 보행 능력을 이용하고 평탄한 지형에서는 4륜구동 차량으로 변신해 속도를 내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다각 보행 로봇, 이 세계 최고의 R&D를 기술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을 이 인수를 통해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를 좀 더 다양성을 크게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도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미래 모빌리티 확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울산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메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차근히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기업 70개사 유치, 대규모 투자 유도 등 울산이 세계적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 테크노파크 역시 지난 몇 년간 울산시와 함께 미래차 전략의 하나로 중소기업 중심의 초소형 전기차 개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소형 전기차 핵심 부품은 동남아 몇몇 나라와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완성차 역시 국내 인증 절차를 거치면 국내 시판과 함께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소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2월 26일에는 수소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울산에서 수소차가 처음 생산된 날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수소 지게차 등 각종 수소차 관련 기계들이 전시돼 이목을 끌었는데요. 앞으로 친환경 수소도시로 나아가려는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행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에 문을 연 미래차 연구소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래차 연구소 개소는 원천 기술에 취약한 울산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올 5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규제 자유 특구에 도전하는 울산시는 앞서 미래차 연구소와 함께 모의비행 장치를 개발하는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뜻하는데요. 도심 지역 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통 체증과 환경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 도시의 공중 공간을 활용하는 신개념 교통 체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예 목표를 그라운드 투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갬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플라잉 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차 타고 가다 막히면 여기 날아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에너지 효율상으로 봐가지고 굴러가는 게 훨씬 에너지가 덜 먹으니까 길이 괜찮은 데서는 이제 굴러가고 거기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나면 날아가서 그 부분을 점핑해서 플라잉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진 차를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미래차 연구소는 그동안 자동차 연구소가 없던 울산에서 산학연이 함께 연구에 임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으로 원천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에서 결국에 지역에 그러한 연구소나 대학과 이러한 협업체를 만들어서
그 기존의 이러한 내연기관 부품이나 그 산업의 그 전환, 그러니까 전장 부품 쪽으로의 사업 전환을 이루면서 또 새로운 그 창업도 촉진을 해야 됩니다. 뭐 새로운 부품도 생겨나고 있고 또 이런 앞으로 미래차로 갈수록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역에서의 이러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또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겠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또 상당히 많은 하부 구조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뭐 전기차 같으면 결국에 충전 하부 구조가 있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려더라도 뭐 CITS와 같은 결국 지능형 도로 시스템과 같은 것들이 다 이 보완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상당히 많은 지자체의 기획력 그리고 또 투자 능력 이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부의 그 역량만 가지고 모자른다면은 인접한 지자체와도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전략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차 시대의 성공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관건은 바로 자동차 배터리 기술입니다. 현재 국내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자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기술력은 앞선 상태인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배터리 기술에서의 우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P배터리, K배터리라고 이름을 붙인 국내 삼성, SK, LG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분야에서요. 물론 최근에 CATL이 1등으로 올라섰지만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가 워낙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얻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번에 폭스바겐하고의 협업이 결정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1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국내 3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3대 중에 한 대를 보급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최근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성과는 VTL 기술의 실현입니다. 지금까지의 전기차는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의 단방향 전기 충전만 가능했지만 V2L 기술은 고전압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모두 충전이 가능한 통합 충전 시스템 ICCU와 차량 충전 관리 시스템 VCMS를 통해 별도의 추가 장치 없이 일반 전원을 차량 외부로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야외나 캠핑 장소 등에서 가전제품과 전자기기 등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고 V2L을 이용해서 방전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공급 능력 확대와 기술 향상은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2025년까지는 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계 시장의 수요를 주도해 나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이러한 배터리가 등장을 하겠고 뭐 이것을 또 지금은 배터리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지만 최근 추세에서는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도 계열화를 통해서 배터리 공급 그러한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현대차도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이러한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쪽에서의 아마 배터리의 공급 능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정된 노사 관계 역시 미래차 시대에 꼭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글로벌 위기감 속에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2년 연속 무분규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역대 3번째 임금 동결로 기록되며 노사 공동 발전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사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업하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신기술과 더불어서 좀 더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미래의 자동차들. 이제는 더 새로워지고 더 특별해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환경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뭐 연구개발 쪽에서는 지금 많이 그 완성차 업체 주도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전문 인력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특히 지금 인력 면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의 전문 인력들 그리고 특히 지역의 전문 인력들이 양성한 후에는 지역에 머물러서 이러한 연구 개발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부 구조도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소비자들은 이러한 그 친환경 자동차뿐이 아니라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한 그러한 그 모델들을 완성차 업체가 내놓을 것이냐를 중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걸맞는 이런 부품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미래 모빌리티로 대표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지도. 그 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기술과 혁신은 다가오는 미래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을 것입니다.